여러분 아마 지금도 치가 떨리게 기억하실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던 정유정. 그런데 어제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의징역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무슨 일이야? 뭐라고? 내가 죽이진 않았고 옮겼어. 누군데? 처음 보는 사람. 죽었어. 니 때문에 죽었나? 아니, 살해를 당한 거지.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한테. 나랑 아무런 관련이 없지. 나는 애초에 라는 사람을 몰랐었고 오늘 처음 알았지. 어제 처음 알았지. 니가 죽었어? 아니, 누가 죽었어? 아니, 살해되는 걸 봤어? 응. 누가 죽였는데? 모르는 사람. 남자애래. 여자. 이승아, 시체를 캐리어에 담았나? 내가 자르질 않아. 아유, 이승아. 왜 그랬노? 피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는 유가족께 할 말 없습니까?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고도 온몸에 소름이 끼치셨을 거예요. 박성배 변호사님, 정유정이란 인간이 체포 당일날 자신의 아버지와 나눈 통화 내역 음성을 들으니 너무너무 경악을 금치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긴 사건이었습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 어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통상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 신문을 굳이 진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정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이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양형 사유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함입니다. 검찰도 신문을 했지만 재판장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해왔는데 우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된 질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이 성장 과정과 가정 환경에서 쌓인 분노를 풀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 아니냐고 묻자 정유정이 분노를 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내 얘기를 들은 사람도 필요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피해자는 범행 동기와 무관한데 왜 굳이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묻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했다. 같이 죽어서 저는 환생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답변합니다. 즉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만 잘 살겠다는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일부라도 감형 사유로 삼을 의도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듣고도 이해도 안 될 뿐이지만 경악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왜 죽였냐, 일면식도 없는 그 여성을 왜 죽였냐, 살해했냐 물어보니까 같이 죽을 사람이 필요했고 누군가 같이 죽으면 내가 본인이 환생한다. 장윤미 변호사님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진짜. 믿기 어렵죠. 어제 그 공판 과정 중에서는 검찰 측에서 정유정이 주장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이런 진술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살해를 하는 그 과정 중에 피해자가 정유정 자신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핥히기도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라면 피해자의 손톱에 정유정의 DNA가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유정은 피해자가 내 목을 조르고 얼굴도 쥐뜯었고 안경이 날아가서 내가 시력이 나빠서 상황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 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마치 딱 공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처럼 빠져나가는 듯한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자 재판부가 묻습니다. 피해자 사망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 그리고 어느 정도 횟수로 흉기를 휘둘렀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받자 정유정은 그제서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캔맥주, 병맥주 등을 많이 마신 상태라서 정신이 혼미했다라는 건데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어떤 심신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관철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면요, 마치 여러분 그런 표현 떠오르지 않으세요? 정유정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아무 말 대잔치처럼 그냥 내뱉는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그러니까요. 술은 웬 말이에요? 술이 지금.
게다가 이 범행 후에 술을 마신 걸로 또 알려졌고요. 이 자리에서 또 범행을 할 때 맥주를 챙겨간 사실까지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유정에게 묻습니다. 혹시 범행 성공을 자축하려고 맥주를 그 자리에서 마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정유정이 그런 건 아니다라면서 당시에 떨리기도 하고 더워서 맥주를 챙겨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아무 말 대잔치 같아요. 네, 말씀하세요. 더워서라는 게 이 얘기를 듣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범행 후에 피해자를 심폐소생술하던 경찰관에게 물 달라고 목마르다고 했던 최윤종이 생각이 났습니다. 피해자가 살해돼 있는데 그 앞에서 캔맥주를 한 잔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안 가는, 물론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런 나쁜 범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피고인 신문에서는 살인 사건에서의 특별 양형 사유로서 계획적 살인, 잔혹한 범행 수법, 사체 손괴, 반성 없음과 관련된 질문이 순차적으로 오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신 훼손과 유기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자신이 범행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가족 사진을 보고 시신을 유기해 피해자가 실종된 것으로 꾸며야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즉 유가족들이 피해자가 어딘가에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하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 피해자 가족을 생각해서 실종으로 꾸미려고 한 것인가라고 반문하자 정유정은 피해자 가족이 충격받아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 이 진술에 대해 바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리 준비해간 도구 중에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도구는 없고 캐리어까지 준비한 것으로 봐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채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을 합니다. 딱 들어도 김현주 평론가님,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쳇말로 아무 말 대잔치 같은 말만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늘어놓고 있어. 혹시 이게 정유정 머릿속에 뭔가 노림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의도성이야 본인만이 알겠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검찰도 그래서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사실상 7월부터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요. 검찰이 그 정유정의 아버지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반성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들으셨던 그런 정도의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반성문 관련해서 최대한 길게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욕을 하거나 자신을 무시해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그러니까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진심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검찰이 그래서 실제로 정유정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이제까지 한 번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답은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기도 합니다. 유체이탈 화법이네요. 지금 반성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당시에는 꾸준히 반성하고 있었대.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번 공판에는요, 정유정의 할아버지 또 출석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정유정의 할아버지란 사람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이 정유정의 할아버지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정유정의 어릴 적 불우했었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유정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강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유정의 할아버지에 따르면요, 일단 정유정의 중학교 생활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각종 상을 받았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도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원만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고교 진학 후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뿔뿔이 흩어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진학한 후에 학교에 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 정유정이 올해로 24살, 그러니까 23살, 99년생이니까 23살인데요. 네.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교생이 되면서 이 물건을 던지는 등 이전과 굉장히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서 관할 구청의 담당자가 이 우울증 검사를 권유하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울증이 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본인의 거부로 검사와 치료를 못 받아서 미연에 방지를 못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장유미 변호사님. 정유정의 할아버지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는데 그 할아버지라는 사람 입에서는 우리 유정이가 어릴 때 학창 시절에는 공부도 곧잘 했고요. 이런 얘기를 줄줄줄 털어놨어요. 재판장님 앞에서. 혹시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건 감형의 의도에서 부른 증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 측 증인은 아니고 피고인이 뭔가 정상관계를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재판정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증인을 부른 건데요. 통상 이런 정상 증인에 대해서는 자백을 하고 혐의의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잘 채택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사안이 중대한 만큼 재판부에서도 이 할아버지를 증언대 세운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네. 이 의도는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 감형을 받겠다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 시절이 불우했다라고 해서 감형되지 않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더라도 더 훌륭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사정을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줄 것을 좀 청구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름 정유정이 머리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정유정의 이런 주장들, 정유정 변호인 측의 이런 주장들이 혹시 양형에 실제로 영향 미치고 혹시 이게 언제쯤 선고가 나올까요? 오는 11월 6일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하고 이때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결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이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해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이라 특별 가중 양형 인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정유정이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적 살인, 잔혹한 범행수법, 사체 손괴 등 특별 가중 양형 인자에 대해서 이를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다 보니 특별히 감형 사유를 찾기 어려운데 재판부가 무기징역형을 선고할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지를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지만 불우한 가정 환경과 성장 과정이 범행에 미친 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고 무엇보다 정유정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여부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정유정이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과연 재판부가 볼까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가 작성하는 반성문은 모두 다 살펴본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출생과 성장 과정, 범행 결의의 계기, 범행 당시의 심경, 가족사항,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등을 반성문에 담아 보라고 권고하기도 했다는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이 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유정이란 인간이요. 혹시 판사님과 두뇌 싸움 할 생각이면 집어치우고 진짜로 반성하고 뉘우치길 바랍니다. 선고까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